빠르게 나가 볼 건데 여기 보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잘 푼 것 같아서 더 이상 코멘트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줄줄이 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얘 보면 다 예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걸 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3a 빼기 2b 마이너스 c니까 각각의 개수의 3배 그리고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x세제곱 x제곱 x 그리고 상수 여기를 각각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3의 1을 작성을 해주면 개수만 3 마이너스 9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이렇게 연산하는 걸 원하긴 했어요. 자, 마이너스 2 곱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없으니까 0 채우시고 마이너스 2 곱하면 10 이런 식으로 각 자리를 잘 찾아가길 바랬죠. 자, 마이너스 c 여기 3차는 없으니까 자리에 0 채워놓으시면 되고요. 2차는 있으니까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4 마이너스 6 해서 각 자리에 연산을 조금 더 원하긴 했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엔 사칙 연산하는 것까지 잠깐 짚어본 거고 다시 여기로 넘어올게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의 정의를 쓰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나눗셈을 원투데이 해보는 것도 아니고 수학인데 나눗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13은 2로 나누면 몫이 몇이에요? 6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쓰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이지.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서 어떻게 쓴다고 했어? 6.5라고 쓰기로 했어? 더하기 1이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러면 얘는 나누는 수인 거지. 그리고 얘는 몫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얘를 나머지라고 불렀어요.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몫이라고 하는 거는 나누는 수와 곱해진 녀석이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더해진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꼴. 그쵸? 자, 다항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를 크게 A는 B, Q 플러스 R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각각의 식은 다항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A는 BQ 플러스 R. 그러면 얘의 뜻은 뭐예요?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X에 대한 식이니까 QX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를 RX라 한다. 자,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 다루듯이 다항식을 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을 자연수 다루듯이 하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자, 요거는 예시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건데 33번 있거든요. 33번 말고 잠시만 34번으로 가자. 34번. 이거 잠깐 뛰어넘어야 돼서 34번 여기 있거든요. 예련 선생님이 하나 풀어줄 거예요. 얘를 자연수 나누듯이 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나눴으면 어떻게 해? 이거 나누기 기호 기억나죠? 그대로 하는 거야. 얘를 이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나누는 녀석이 왼쪽에 여기 표현되죠? 자연수 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 그쵸? 우리 자연수 나눗셈 할 때 자 봐봐 371을 그래서 2로 나누려고 해. 그럼 처음 나눌 때 300에 몇 개 들어가는지 맞추지 1에 몇 개 들어가는지 맞춰요? 아니잖아. 각 자릿수대로 맞춘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연수처럼 생각하는 거지. 요거를 만들려면
얘한테 얼마를 곱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몇이죠? 4? 뭐도 있어야 돼. 얘 만들려고 하면 최고차항 x도 있어야 되지. 그치? 좋아요. 그래서 자연수 뭐야? 한 번 쓴 다음에 뭐해? 여기 하나 들어가요 한 다음에 여기다 곱해서 쓰잖아. 2. 그쵸? 얘도 분배 법칙 해줘야 되지. 4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12x 얘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자연수 풀듯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해줘? 위에서 빼주잖아. 1 뺏어서 이렇게 내려오죠? 자, 얘와 마찬가지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셔야 돼요. 자, 뺄셈 해주시면 이거 헷갈리니까 안 쓸게요. 어차피 나누기 할 때 빼서 쓰잖아요. 그쵸? 내리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얘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 내려오시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뭐에 맞춰? 여기에 맞추는 거야. 여기에 맞추는 거 아니야. 그쵸? 자연수처럼 생각하기. 그러면 마이너스 3을 곱해야 요게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3x 제곱.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다음이고 이거 공간이 좁았네.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얘를 빼주시는 거죠. 자,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시면 15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왜? 1차식을 2차식 요 안에 집어넣을 수가 이제 더 이상은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이게 지금 흐름을 기억하시면 자연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풀어보시면서 느끼면 되고 자연수처럼 나눗셈 한다. 자, 그런데 그 말은 즉슨 A를 B로 나누었을 때 Q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R이 되는 거죠. 자리가. 자연수로 나눗셈 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요. 얘의 다항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차수. 이 다항식의 차수. B의 차수를 생각해보자. 자, 계속 들어갈 때까지 여기서 쪼개서 나누죠. 그렇죠? 그럼 항상 B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덜 나누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연수에서도 당연히 들어가는 개념인데 다항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해놓고 2 곱하기 5입니다 해놓고 3이라고 쓰면 돼, 안 돼? 나누는 수가 2인데 한 번 더 들어가잖아. 그치? 덜 나눈 거죠? 이거를 나머지 표현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항상 작아야 되니까. 좋아요. 자, 갑자기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우리 방금 한 거를 직접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수 나눗셈처럼 쓰는 걸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고, 자, 조립제법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요거를 새로 하나 풀어드릴게요.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 방식이거든. 다항식의 나눗셈법. 조립제법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A를, 여기가 A 자리잖아. A를 B로 나누면 B라고 쓰지 맙시다. x-3으로 하면 몫이 곱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1차식보다 작아야 되니까 뭐야? 상수항 그냥 R이겠죠? 요렇게 쓸 수 있네. 이해되죠?
다항식의 나눗셈은 요게 여러분 방정식일까? 방정식일까? 아니면 항등식일까? 항등식에 대한 개념 아시죠? 1학년 1학기 때 나왔으니까 얘는 나눗셈식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 이런 것처럼 항등식에 속해요. x가 다르다고 해서 x를 하나 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눗셈식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x가 3일 때를 대입해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얘가 0으로 사라지죠. 그쵸?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 54, 27, 마이너스 9, 플러스 5가 r이라는 거죠? 3을 대입하면서 우리 r을 구하게 되었지? 그치? 얘를 조립제법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조립제법 시작합니다. 자, 조립제법은 어차피 나눗셈 보니까 아까 했던 거를 이제 잠깐 돌이켜보면 각각의 자리마다 사칙연산을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일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문자를 x세제곱만 있으면 다행이지 y도 있고 z도 있고 막 복잡해져. 그러면 엄청 쓰기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아까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한 거에 착안해서 개수만 계산하게끔 방법을 생각해보자. 자, 얘 개수가 나열하면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면 2 그리고 2차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채우셔야 돼요. 각각의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10의 자리 비어있다고 해서 바로 거기다가 1의 자리 쓰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0이라고 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 0 그리고 마이너스 3, 5 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표현꼴을 가지고 있어. 요 표현꼴을 가지고 있고 이 식에다가 어떠한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요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나누었을 때 여기다가 알파라고 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3이라고 써주셔야 되죠? 그렇죠? 2 그대로 내려와요. 연산법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2 그대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올라올 때는 얘를 세워놓은 걸 곱해서 올라와요. 연산법 내려오는 거랑 올라가는 거 두 가지만 있어요. 내려올 때는 더해주세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떤 규칙?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올라오면 돼요. 내려올 때는 그냥 단순 덧셈해서 15죠. 자, 올라갈 때는 45. 내려갈 때는 마지막에 남은 녀석이 50이잖아요. 그쵸? 얘 나머지 계산하면 몇 나왔어? R이 50 나왔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떤 상황을 이렇게 요약한 거냐면 조립제법하고 지금 직접 나눗셈을 같이 써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2의 x 어디 있었지?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3으로 나누는 상황. 직접 나눗셈 해보면 2의 x 제곱이 있어야 돼. 그쵸? 맞추려면. 그러면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되시죠? 곱하면 얘 분배법칙 다항식이니까 분배법칙 조심하시고 여기 보시면 공간은 선생님이 살짝 띄워놨거든?
계산하다가 얘랑 얘랑 연산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자리가 비어있으면 약간 띄워주세요. 여기. 그러니까 자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빼주면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죠? 다음은 마이너스 6 x가 와야 되겠지? 그러면 플러스 6x 6x제곱 마이너스 18x가 되겠죠. 빼주시면 15x 플러스 5가 되고 여기는 15가 돼서 15x 마이너스 45 빼주시면 50 이렇게 나오시죠. 자, 자연수의 나눗셈이 각각의 자릿수에서 보면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 어떤 거는 곱하고 그리고 빼고 곱하고 빼고 이런 연산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개수끼리만 자리를 세워서 이렇게 빨리 나머지만 구하는 것을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요 녀석이 QX 몫이 나오고 요 녀석이 R 나머지가 나오는 구조죠. 얘가 나누는 녀석. 자, 조립제법을 적용해 보셔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게 33번을 직접 나눗셈 말고 조립제법 한번 써보세요.